그러니까 막말로 한 사람한테 100원씩 해가지고 30명한테 사고 치느니. 안녕하세요. 재화의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요, 제목은 중고나라 사기 가해자입니다 라는 사례를 올려주셨어요. 일단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,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피해자 6명, 그리고 피해 금액은 110만 원의 사고를 쳤습니다. 뭐 정확히 어떤 사고인지는 쓰진 않으셨는데, 피해자분들께 원금은 전부 돌려드린 상태고, 근데 피해자분들께서는 합의는 안 해주실 거라고 했습니다. 저는 초범입니다. 자, 여기서 궁금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. 1번, 피해자 6명 개개인마다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한 명 한 명 다른 사건 처벌받나요? 아니면 6명 사건을 통틀어서 하나의 사건 처벌받나요? 일단 이거부터 답을 좀 드리면요. 일단 사기죄 같은 경우, 이게 사기죄죠.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쓰진 않으셨는데, 이제 중고나라 사기라고 하는 거 보면, 이제 중고나라에서 물건 파는 것처럼 물건 올려놓고 대금 받고 물건 안 주고 아마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아주 전형적인 이제 중고나라 사기 사건들이죠. 근데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금액도 이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지만,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숫자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6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그럼 사실 이거는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하다 보니까 사기죄가 6개가 되는 겁니다. 이제 질문 중에 뭐 별개 사건으로 보고 다른 처벌을 받느냐, 따로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. 그 조사를 해서 6개의 범죄를 하나로 일단 처벌을 하는데, 당연히 한 건 처벌할 때보다는 처벌수위가 높겠죠. 지금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합의를 안 해주신다라고 하니까, 결국에는 이제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다라는 거고, 결국 그러면 그만큼 처벌수는 올라가겠죠. 또 여기서는 또 처벌수를 낮춰줄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, 일단 피해 금액을 전부 다 변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낮춰질 수는 있어요. 근데 아무리 뭐 피해 금액 변제를 했어도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용서를 받으신 건 아니니까 어찌됐건 처벌은 생각보다는 높게 나올 걸로 보이고, 제가 초범인데 이런 경우 형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? 합의 안 해주면 징역형 선고받을 수 있나요? 일단 정답은 사실 징역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많이 놀라실 수 있어요. 아니, 피해 금액이 1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징역이 선고가 되겠느냐.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였고, 피해가 6명이 이제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,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고 볼 거예요. 초범이어도. 그래서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총 피해 금액이 42만 원이었어요. 42만 원이었는데 피해자가 한 20명 정도 됐어요.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 한 사람당 거의 2만 원씩 이제 기망을 해서 편취했다라는 사건인데, 그분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됐었어요. 재판도 받기 전에. 그 이유는 뭐냐면 피해자가 너무 많죠. 20명이고, 그 나중에 물론 42만 원 다 변제했죠. 뭐 42만 원 식구들이 나서가지고 금방 변제를 했는데, 합의는 뭐 40명 중에 몇 명만 되고 이제 몇 명은 안 되긴 했습니다. 중요한 것은 금액이 얼마 크지 않으니까 내가 설마 구속까지 되겠느냐, 아마 이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,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숫자이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고,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6명이면은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거든요. 그리고 불과 일주일 사이에 피해자 6명, 거의 하루에 한 명씩 피해자가 발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내지는 향후에 법원에서는 징역형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초범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징역을 피하고 이거는 아니에요. 이 중고나라 사기 범행을 하시는 분들, 저희가 이제 사건을 의뢰를 받아보면 굉장히 나이들이 어리세요. 심지어는 고등학생들도 있고,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조금 그 경각심이 없는 것 같은데,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건들은 피해자의 숫자가 중요한 거고, 기본적으로 이런 범행을 하면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. 적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근데 내가 자칫하면은 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, 아무리 나이 어린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절대로 이런 범행을 해서는 안 되겠죠.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고 하셨는데, 이제 만 14세가 넘으면 어찌됐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, 10세에서 14세 그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가장 이제 큰 거는 소년원이겠죠. 그래서 말씀하신 사례처럼 만약에 뭐 피해자가 뭐 수백 명에 이르고 했다라고 하면
소년원 갈 수 있죠. 네. 10살이어도 소년원 갈 수는 있습니다. 적은 금액이라도 피해를 당했을 때 네. 그냥 경찰서에서 그냥 112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옛날 그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물론 112 신고를 해도 돼요. 근데 112 신고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을 해서 정식으로 접수를 시켜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피해를 당하셨다라고 하면 112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 더 좋은 거는 이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. 고소장은 개인적으로 해도 예.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되고요. 그러니까 그건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는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변호사가 법률적인 내용으로 쭉 정리해서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도 조사하기가 편해지고 훨씬 더 수사기간이 단축되고 효율성 있는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는 득이 되겠죠. 네. 다음에 고소장 쓰는 노하우? 고소장 쓰는 노하우요? 네, 고소장 이렇게 쓰면은 네. 더 빨리 끝난다 뭐 이런 노하우 그런 거 한번 고소장 쓰는 다음에 한번 하죠 뭐. 네, 지금 말씀드릴까요? 다음에 하죠 뭐. 알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어리신 분들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런 범행의 유혹에 빠져셔도 안 되고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피해자분들께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저없이 형사 고소 절차를 밟으시는 게 맞습니다.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